솔직히 말씀드리면 언제부터 식물을 좋아하게 됐는지, 식물 생태를 해야겠다라고 다짐을 하게 됐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사실 많은 학생들이 저에게 비슷한 질문을 합니다. 교수님은 언제부터 식물을 공부해야겠다고 생각을 하셨나요? 혹은 반대로 어떻게 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학문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 비슷한 질문을 많이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갑자기 식물이 좋아진 어떤 특별한 순간이 있다기보다는 그냥 서서히 식물이 좋아졌던 것 같습니다. 대학원에 가서 식물을 공부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할 때도 정말 큰 뜻 없이 식물을 연구를 하면은 그냥 조금 더 재미있지 않을까? 정말 단순한 마음에서 선택을 해서 갔었는데 막상 가서 이제 식물을 연구하는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연구자들이 쓴 논문을 읽으면서 식물을 연구하는 것이 굉장히 매력적인 일이고 즐거운 일이구나라는 것들을 느끼면서 계속 이 분야를 연구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저는 이제 식물 분자생물학이라는 전공을 선택을 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애기장 때라고 하는 모델 식물을 연구를 했었고요. 밖에 거의 나가지 않고 실험실 안에서 식물을 키우면서 실험실 안에서 식물체에서 발현되는 유전자나 혹은 단백질들을 분석하면서 이 유전자의 기능이 뭔가를 연구를 대학원에서 약 한 5년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지금 내가 실험실에서 키우고 있는 이 식물들이 실제 자연계에 나가면은 굉장히 다른 환경 조건에 노출이 될 텐데 그럴 때 식물은 어떻게 살아가지? 라는 궁금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박사 과정을 끝내면서 실제 식물을 자연에 심어 놓고 혹은 자연에서 관찰하면서 그 식물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분자 수준의 변화들을 연구를 할 수 있는 조금 이제 확장된 식물 생태 분야를 선택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야생담배라는 식물은 제가 박사를 마치고 갔던 독일 막스 플랑크 화학생태학 연구소에서 연구를 하고 있던 식물이었습니다. 이 식물을 처음 만나게 된 거는 학회에 가서 그 연구소 디렉터가 하는 발표를 듣고 저런 연구를 하는 그룹도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때 이제 처음 접하게 된 식물입니다. 즉 제가 좋아해서 선택했다기보다는 이 야생담배라는 식물을 가지고 자연에 나가서 이 식물이 다른 식물들 혹은 다른 곤충들과 상호작용하는 것들을 연구를 할 수 있는 굉장히 매력적인 시스템이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되면서 박사를 마치고 그 연구소를 이제 선택을 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이 야생담배라는 식물이 매력적인 이유는 이 식물이 다른 식물들은 잘 자라지 못하는 조금 건조한 사막 기후에서 살아가는 식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기후에서는 식물이 살아가는 게 더 안 좋으니까 연구하기 더 힘들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제 우리 주변의 숲이나 이런 데서 식물을 관찰하려면 주변에 다른 식물들도 너무 많고 다른 곤충들도 너무 많기 때문에 상호작용을 연구하기에 그렇게 좋은 환경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히려 건조한 사막 기후 같은 그런 지역에서는 자라고 있는 식물도 몇 종류 안 되고 찾아오는 곤충도 몇 종류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환경에서는 식물과 곤충의 상호작용을 더 잘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대학교 때는 화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물론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저 나이 때 많은 남학생들이 그랬듯이 나는 물리를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했다가 대학교에 가서 현대 물리학과 고전 역학을 동시에 배우는 학기가 있었는데 저희 말로는 이제 아인슈타인과 뉴턴을 동시에 배우는 거죠. 그 두 거인을 만나고 물리학은 내가 할 분야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그때도 어떻게 보면 이제 큰 뜻 없이 좋아하는 친구가 화학을 한다고 하니까 나도 그러면 화학이 재밌는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화학을 이제 선택해서 공부를 했었고요. 그리고 막상 공부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매력적인 학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원에 진학을 하기로 결심했을 때는 화학이라는 분야보다 조금 더 생태에 가까운 분야를 공부를 하고 싶어서 식물이라는 분야를 택했는데 마침 화학과에 식물을 전공하신 교수님께서 부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면담을 통해서 여기라면은 내가 식물을 조금 더 잘 이해하는 공부를 잘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화학과에서 여전히 박사를 받았고, 하지만 내용은 식물 분자생물학으로 박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박사 과정 때 했던 연구를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연구를 했습니다. 하나는 식물이 어떤 특정 환경에 노출됐을 때, 예를 들어서 고염 환경이나 혹은 저온 환경이나 아니면 고온 환경, 이렇게 어떤 환경에 스트레스에 노출이 되면 자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작들을 활성화를 시키게 됩니다. 즉, 저온에서 잘 살아가기 위해서 혹은 고온에서 잘 살아가기 위해서 식물체 내에서 여러 가지 물질들도 만들고 혹은 있던 것들을 없애기도 하고 이제 이런 반응들이 일어나는데, 그런 반응을 매개하는 유전자들을 찾고 그 유전자의 기능을 연구하는 그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지금 제가 초등학교 6학년,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있는데, 아무래도 아빠가 식물과 곤충을 연구를 하다 보니까 자기들도 어려서부터 그런 것들을 조금 좋아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날 저희 집에서 이렇게 옥수수를 까다가 옥수수를 먹는 나방 애벌레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아마 집에서 옥수수를 까다 보면 그런 애벌레를 발견하실 때가 있을 텐데, 보통은 이제 뭐 고함을 지르거나 징그러워서 버리거나 이제 이런 행동을 많이 하게 되는데, 저희 그때 딸은 저도 예상을 못했는데 갑자기 그 애벌레를 손에다 올려놓고 자기를 사진 찍어 달라면서 그렇게 저에게 얘기하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노출이 되면 우리가 소위 벌레라고 부르는 그런 징그러운 애벌레들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친숙하게 장난감처럼 아이들이 받아들일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곤충에 대해서 혐오감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아이들이 곤충을 만지려고 할 때 부모님들이 옆에서 그건 더러운 거야, 그건 지저분한 거야 라고 가르쳐줘서 아마 그런 느낌을 갖게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곤충이 절대 지저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람보다 훨씬 더 깨끗한 환경에 살아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곤충을 벌레라고 불렀습니다. 식물을 연구하는 대학원에서도 우리에게 벌레란, 우리에게 곤충이란 죽여야 될 존재, 식물의 성장을 방해하는 존재였는데, 연구를 하려고 이제 필드에 나가면은 자연스럽게 다양한 곤충들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 곤충을 스스럼 없이 만지는 옆에 동료들을 보면서 처음엔 나도 무서웠지만 아무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만지기 시작했던 것이 어떻게 보면 그게 계기가 돼서 조금씩 곤충들을 좋아하게 됐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독일에 있을 때 그 식물을 연구하기 위해서 이 식물의 자생지인 사막에 가서 그 식물을 심어 놓고 몇 개월간 그 식물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관찰을 합니다. 즉 1년간 열심히 실험실에서 준비한 식물을 3월 달 정도 되면 그 식물을 이제 미국으로 가져가서 그 땅에다가 심어 놓고 관찰하는 실험을 하는데, 필드에 나가면은 이제 굉장히 다양한 일들이 예측하지 못한 상태로 일어나게 됩니다. 한 번은 메뚜기 떼가
그 지역을 덮친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얼마나 많은 메뚜기들이 왔냐면은 이제 길을 걸을 때 이제 땅에 붙어 있던 메뚜기들이 나르면은 이제 얼굴을 치기 때문에 늘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이제 그 밭을 걸어갔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은 그 메뚜기 떼들이 이동하면서 저희가 예쁘게 심어놓은 식물들을 잘 먹습니다. 저희가 그럴 때는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최대한 메뚜기들이 빨리 지나가기를 이제 바랄 뿐인데, 왜 그걸 바라냐면 식물로서는 이런 초식 곤충의 공격을 받게 됐을 때, 그리고 자기가 더 이상 내가 방어를 할 수 없겠구나 라는 상황이 되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에너지들을 다 뿌리로 최대한 많이 내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뿌리에 그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가 더 이상 지상부에 자기를 먹는 이런 곤충들이 사라지면 그때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다시 잎을 내고 줄기를 내고 꽃을 만드는 이런 현상을 가지고 있다는 걸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지나가서 우리가 계획했던 기간 내에 다시 식물이 자라서 우리가 원래 계획한 실험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경험들을 했습니다. 사실은 밖에서 연구를 하게 되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정말 농부가 된 심정으로 다음 날의 날씨와 다음 날에 일어날 여러 가지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안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잠자리에 들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생태학자로서 가장 좋은 거는 내가 연구하고자 하는 식물 혹은 곤충이 있는 곳이라면은 어디든지 갈 수 있다는, 공식적으로 갈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한 번은 유채를 채집하러 제주도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여러 사람들이 놀러 제주도에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지만은 저희는 공식적으로 옛날 재래종 유채를 채집하러 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처음에 우리나라에 유채를 들여오신 분이 특히 제주도 같은 척박한 땅에서 자랄 수 있는 식물이 뭘까라고 고민을 했던 우장춘 박사님께서 유채를 처음 제주도에 들여왔는데, 그때 유채는 현재 우리가 많이 키우고 있는 유채와 조금 다른 형태의 다른 유전자형을 가지고 있는 유채라서 그런 것들을 채집하러 제주도에 간 적이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자신이 연구하고자 하는 주제에 합당한 곳이 있으면은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것이 생태학자로서는 가장 큰 매력이고요. 생태학을 배우게 되면 가장 매력적인 부분은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좀 더 깊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게 된다는 점입니다. 왜 이 식물의 꽃은 이런 색깔을 띠게 되나? 라는 굉장히 작은 질문에서부터 내년에는 미세먼지가 어떤 방향으로 와서 우리에게 어떤 피해를 끼치게 될지를 예측할 수 있는 굉장히 큰 문제까지 생태학을 조금 더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조금 더 정확한 설명을 할 수 있게 되고 거기서 오는 기쁨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